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엄마가 조종하는 줄에 매달린 마리오네트 인형이랄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더니 엄마가 시키니까 저랑 헤어지더군요. 황진구가 여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을 하자 구지석은 윤세영을 빤히 쳐다보며 불쌍하다는 듯이 말을 하였고, 아주 깊이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말에 윤세영은 부정을 하며 정말 사랑했으면 엄마가 아무리 휘둘러도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구지석을 비웃었습니다. 첫 만남에 윤세영과 구지석의 신경전이 날카로운 것에 황진구는 의아해하지만 황진구 역시 거대한 투자자인 리차드 한이 추천한 구지석 때문에 총괄본부장 자리를 놓친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진구가 본부장 자리에 앉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황진구의 엄마 신방울보다 최명지였는데, 최명지는 황진구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윤세영과의 결혼도 추진하고 있는 신여진이 투자자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에 속이 상했고 어떤 놈이든지 밟아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세영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산다며 비웃던 구지석의 말이 떠올라 구지석이 본부장에 올랐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황진구의 자리를 구지석이 가로챈 것을 최명지가 알게 되면 더욱 치를 떨며 윤세영을 닥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세영은 신여진이 밤마다 유진의 방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흐느끼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신여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 당시 유진이 또래의 아이만 보면 착각을 하였고 밤마다 유진이가 품에 안기는 꿈을 꾸는 등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최명지의 말대로 다 된 밥에 구지석이 나타나 죄를 뿌린 격이 되었지만 윤세영 입장에서는 유진이 누리는 모든 것을 그동안 대신 누려왔기 때문에 구지석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구지석과의 과거가 들통이 나서 신여진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으니 최명지가 이를 더 크게 만들지 않게 입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지석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리차드 한을 양아버지와 다름없다고 말했는데, 리차드 한은 신여진에게 알려진 정보가 없는 사람인데도 이름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투자자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명진은 리차드 한이 새로 취임할 총괄본부장의 아버지나 되냐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뒷조사를 해볼 마음까지 품었는데, 구지석이 신여진에게 복수를 할 기반을 마련해준 리차드 한은 신여진의 남편인 윤성호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윤성호는 지금 유진이를 찾기 위해 20년간이나 신여진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매년 신여진의 생일에 도자기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구지석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신여진에게 매달리며 사정을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윤성호는 항상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가족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등한시하는 신여진에게 불만이 많았고, 유진이 실종이 되던 때에도 신여진이 같이 여행을 따라가주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였는데, 자신의 가족에게도 충실하지 못한 신여진이 사업상 얽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모진 사람일까 짐작을 하고도 남았고, 구지석이 아버지 회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매정하게 뿌리치고 간 신여진에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뉘우치며 구지석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구지석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을 것 같은데요. 구지석은 윤성호와 신여진이 부부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복수심을 키웠고, 윤성호 입장에서는 신여진의 곁에 구지석을 둠으로써 구지석이 얼마나 대단한 인재인지, 구지석의 가정을 몰락하게 만든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주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윤성호는 유진이를 잃어버린 아픔이 말할 수 없이 큰데, 구지석은 부모를 잃어버린 심정이 얼마나 클 것인지 윤성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이 죄를 다 갚지 않고서는 유진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책임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투자자 리차드 한이 누구인지 뒷조사를 시작하였지만 워낙 베일에 쌓여진 사람이라 언제쯤 정체를 알게 될지 모르는데, 정체가 불분명한 투자자가 추천한 사람을 총괄본부장에 앉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최명지의 말대로 돈이 웬수라 해성그룹의 존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리차드 한이거나 신여진의 과거 악행을 잘 알고 약점을 틀어주고 거래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명지나 신여진이 구지석을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마지막 순간에 리차드 한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윤성호가 리차드 한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과거 신여진이 구지석의 부모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도 증언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지석은 부모님이 단순 과속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만약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신여진에 대한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한편 구하나는 전남친 이석기의 엄마가 집까지 찾아와서 5천만 원을 갚으라고 난리를 피웠는데 구하나는 당장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사채업자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장기매매 딱지에 놀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구하나는 한 달 이내에 이석기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갚아야 하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두바이 고객의 컴플레인을 2건이나 해결해준 덕분에 신여진이 그에 대한 답례를 할 정도가 되었고 구하나는 해성 투어에 입사 지원서를 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차에 두바이 고객의 도움으로 해성 투어에 특채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구하나가 입사 지원서를 낸 것을 안 윤세영은 불만이 가득한데요. 구하나는 서류 전형이 통과 후 면접을 보러 해성 투어에 갔다가 윤세영과 황진구를 마주칩니다. 윤세영은 구하나에게 당신이 여기는 웬일로 온 거야? 한두 번 고객 컴플레인 해결해줬다고 여기가 무슨 당신이 맘대로 다녀도 되는 회사인 줄 알아? 윤세영이 도끼 있는 말을 내뱉자 구하나는 나도 여기 볼 일 있어서 온 거예요. 나 여기 입사 지원서 냈다고요.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 인상 구겨지면 안 되니까 서로 말조심 좀 합시다. 구하나의 말이 어이없게 들리는 윤세영은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서를 냈다고.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삼류 가이드를 받아주지 않아. 하자 구하나는 저 가이드로 지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삼류 가이드 아니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꾸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가던 길 가세요. 윤세영은 황진구에게 저 여자는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나 봐.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히 서류를 내. 오늘 면접에서 저 여자는 무조건 탈락이야. 하지만 황진구는 두바이 고객인 핫산에게서 사업계약 조건으로 구하나를 입사시킨다는 조항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구하나를 탈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에게 구하나 씨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핫산 부부는 그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워. 이거 너무 어이없는 계약 아니야. 하자 황진구는 그럼 어떡하냐. 회장님도 구하나 씨에게 도움을 받은 격이나 마찬가지니 계약 조건을 외면하실 수도 없고 사업상 피해갈 수 없어. 하자 윤세영은 난 그 여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사사건건 왜 자꾸 마주치는지 모르겠어. 윤세영은 구하나의 합격에 불만을 표시했고 구하나는 자신이 합격한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구하나는 이제 직장이 생겼으니 이석기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는데요. 이석기는 구하나를 불러 화를 냅니다. 하나 너 내 차 똥차로 만들어 놓은 거 네 짓이지. 우리 엄마가 너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나한테 빌어도 모자를 파네. 내 차에다가 화풀이를 해. 내가 맘만 먹으면 오늘 당장 니들 식구 길거리로 나앉게 할 수 있단 거 모르냐? 내 차 어떡할 거야? 당장 원상복구 시키던가 아니면 새 차 뽑아와. 하자 구하나는 석기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나 석기씨 차에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자 이석기는 사진을 보여주며 내 차가 이 지경이 됐는데 너 말고 누가 있어? 너 백날 화풀이 해봤자 나한테 진 빚만 늘어가는 거야. 구하나는 보나마나 지은과 지창이 벌인 일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구하나는 석기씨 차에 낙서한 거 니들 짓이지. 니들 어쩌려고 그래. 하자 지창은 안 그럼 가만 있으라고. 그 자식 딴 여자 생겼어. 그동안 누나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헤어지자고 한 것도 다른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니 내가 참을 수 있어? 지금 배신한 건 그 자식이지 누나는 오히려 위자료 받아야 할 처지라니까. 하자 구하나는 우리 헤어졌어. 이유가 뭐든 석기 씨 잘못 아니야. 석기 씨는 어차피 나와는 안 될 사이였어. 하자 은총이는 이모 나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잖아. 나만 없으면 이모 행복해지는데. 하자 구하나는 은총아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은총이 없으면 이 이모가 불행해져. 니들 앞으로 석기 씨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 취직했다. 좋은 날 자꾸 우울한 얘기는 하지 말자. 구하나의 말에 지은은 어디 취직했어? 월급은 얼마나 준대? 저번 회사처럼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고 월급 까가버리는 곳 아냐? 하자 구하나는 해성 투어에 합격했어. 하자 구지창은 뭐라고? 해성 투어에 입사했다고? 많고 많은 여행사 중에 왜 하필 해성 투어야? 하자 구하나는 왜 하필이라니? 솔직히 작은 여행사에서 신입 직원을 자주 뽑냐? 해성이나 되니까 많이 뽑는 거고 내가 또 결격 사유가 없으니 뽑힌 거 아니겠어? 나 이 회사는 절대 잘리면 안 돼. 뭐 보기 껄끄러운 사람이 한둘 있긴 하지만 입에 풀칠하려면 그딴 거는 다 참아야겠지. 하자 은총이는 이모 나도 유치원에서 맘에 안 드는 애가 있는데 이모처럼 다 참을 거야. 구하나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할 생각으로 행복해하는데 어릴 때 살던 보육원 원장 수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원장 수녀는 구하나에게 하나야, 어떤 신사분이 널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자 구하나는 어떤 신사분이요? 날 찾을 사람이 없는데. 하자 원장 수녀는 글쎄 나는 처음 뵙는 분인데 두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구나. 나보다는 두나에 대해 네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네가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이야. 하자 구하나는 두나를 찾는 분이시라고요? 그럼 혹시 두나 부모님이실까요? 하고 묻자 원장 수녀는 글쎄다.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겠니? 하자 구하나는 당연히 시간 내야죠. 지금이라도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해서요. 하자 원장 수녀는 성급하게 올 것은 없다. 기다리고 있으마. 구하나는 성바울의 집을 찾아가는데 낯선 남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윤성호였는데요. 구하나를 보자 제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찾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해변에서 발견됐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그 아이를 이 보육원에 맡겼다는 얘기를 이제야 들었습니다. 그때 구하나 씨가 이곳에 입소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구하나 씨가 그 아이인가요? 하자 구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저씨께서 찾는 아이는 제가 아니라 두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나는 제가 입소를 하던 날 같이 들어온 아이였는데 그 애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렇지만 저랑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살았고 몇 년 전에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자 윤성호는 이름이 두나라고요? 우리 아이 이름은 유진인데. 하자 구하나는 두나는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두나는 자기 이름도 몰라서 원장 수녀님이 제 이름과 비슷하게 두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하자 윤성호는 두나라는 친구가 기억을 전혀 못했다고요? 설마 우리 유진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집을 못 찾아왔다는 건가? 그 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그 애는 지금 어디 있나요? 하자 구하나는 죄송한데요. 두나는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세상에 없어요. 두나가 부모님 집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다면서 찾아갔는데 뺑소니 사고를 겪고 말았거든요. 하자 윤승호는 뭐라고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요? 이럴 수가. 그 애가 우리 유진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아이 맞아요? 윤승호는 자신이 늘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유진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 구하나는 얘가 두나 맞아요. 이 모자. 내 모자랑 같은 건데.
내가 두나한테 이 모자를 선물로 줬어요. 하자 윤승호는 두나가 유진이었다고요? 하나 씨도 이 모자를 알아요? 윤승호가 묻자 구하나는 두나가 유일하게 기억하던 게 이 모자였어요. 두나가 이 모자를 어떤 여자애한테 씌워주었다고 하던데요. 구하나의 말을 듣자 윤성호는 이두나가 말한 다른 여자아이가 윤세영이란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나한테는 유진이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하던데 선물로 준 모자만 왜 배에서 발견이 된 거였지? 유진이가 줬다면 세영이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세영이도 유진이와 같이 배에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 윤성호는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우리 유진이가 죽었다니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죽고 없다니 나는 어떡하면 좋아. 우리 유진이를 찾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젠 돌아갈 방법이 없어. 하자 구하나는 아저씨 두나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두나가 사고를 당해서 제가 계속 데리고 살았어요. 하자 윤성호는 우리 유진이한테 아들이 있다고요? 이럴 수가. 당장 그 아이를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하자 구하나는 저도 은총이를 키우면서 할머니를 꼭 찾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은총이 할아버지가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은총이가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하자 윤성호는 은총이가 있어도 난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유진이 없이는 안 돼요. 유진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 그 사람 쓰러지고 말 거예요. 절대 유진이가 죽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해요. 하자 구하나는 그럼 은총이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신데 모른 척하고 제가 계속 데리고 살아요? 은총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맘속으로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요. 하자 윤성호는 그럼 내가 은총이를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윤성호는 구하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윤성호는 유진이와 꼭 닮은 은총이를 보니 눈물이 주체 없이 흐릅니다. 네가 은총이니? 참 똘망하게도 생겼구나. 하자 은총이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 왜 우시는 거예요? 하자 구하나는 은총이, 이분은 은총이 할아버지셔. 하자 윤성호는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은총이는 할아버지요? 이모.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이모가 찾아주기로 했잖아. 하자 구하나는 은총이 할머니도 만나보고 싶어? 할머니도 계신단다. 구하나는 윤성호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총이를 데리고 가실 건가요? 하자 윤성호는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기다리는 건 유진인데 나 혼자 들어가면 실망이 클 거예요. 윤성호는 20년 만에 신여진의 집에 찾아오는데 최명진은 윤성호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아주버님 어떻게 여길? 하자 윤성호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자 최명진은 그게 아니라 전 아주버님이 영영 안 돌아오시는 건가 걱정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뵈니 놀라서요. 하자 윤성호는 놀랄만도 하겠지요. 제가 오히려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니고요. 하자 최명진은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들이 얼마나 아주버님 걱정을 했는데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 건강은 나쁘지 않으신가 해서요. 최명진은 안절부절하는데 윤성호는 세영이 어딨습니까? 세영이 불러주세요. 하자 최명진은 세영이는 왜요? 세영이야 회사 일로 아주 바쁜데 형님보다는 세영이를 먼저 찾으세요. 형님은 안 궁금하세요? 하자 윤성호는 세영이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겠어요. 최명진은 급하게 윤세영에게 연락하여 윤성호가 찾는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신여진이 그 소식을 듣자 불이 나게 집으로 옵니다. 윤세영이 먼저 도착을 하자 윤성호는 너 그날 유진이와 배에 있었지?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유진이가 너한테 모자를 선물했다는데 네가 모자를 갖고 있지 않고 왜 모자만 배에 남겨진 거야? 너는 분명 유진이와 배에 함께 있었어. 그렇지? 윤성호가 소리를 지르자 윤세영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하며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신여진이 도착해서 윤성호의 말을 다 듣고 맙니다. 신여진은 당신 20년 만에 나타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가 모자를 세영이한테 선물로 줬다니. 세영아, 너 사실대로 말해. 우리 유진이랑 같이 있었던 거 맞아? 당신 유진이를 만났어요? 유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유진이 어딨어요? 신여진은 까무러쳤고 최명진은 윤성호 앞에 무릎을 꿇며
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다 제가 시켰어요. 세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유진이랑 같이 놀다가 유진이가 다쳐서 그만 아주버님을 부르러 세영이가 간 사이에 배가 떠나버렸지 뭐예요. 세영이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발 세영이는 용서해주세요. 윤성호는 구하나에게서 유진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는데 윤세영이 거짓말한 것이었다니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윤세영이 거짓말만 안 했다면 유진이를 빨리 구조할 수 있었고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신여진과 윤성호는 과연 윤세영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